주택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수십만 채 주택이 부족한 것은 이거 뭐 어떻게 당연한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요 세미나를 통해서 1억대부터 3억대까지 투자 지역에 대한 그리고 내 집 마련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투자금에 맞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 드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요 하루하루 다르게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모두가 강세이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과 물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금 모든 게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서요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이게 빠르게 단기간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 재화와는 많이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다가구 빌라 할 거 없이 전방위적인 상승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빌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빌라 상승이야 드디어 세 번째 상승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빌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찍었는데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신고가와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상승과 2차 상승을 넘어서 3차 상승장에 돌입한 빌라 시장. 앞으로 빌라 시장에 대한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요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차인에 대한 권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들 물건들은 보통 대부분 임차인들이 그 안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거주자들한테만 팔아야지 되니까 임차인들이 못 나간다고 버틴기면 어쩔 수 없이 집주인들은요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임차인들한테 이사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내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팔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난 더 보유하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나는 이 정도 그 이사 비용을 안 주면 못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수천만 원을 줘도 안 나간다고 버티는 임차인들 때문에 집주인들은 더 많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더 이상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일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매물 추례를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대신에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자, 1주택자들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에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을 더 이상 높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 1주택자들도 이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데 1주택자들은 사실상 심리적으로 다주택자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자, 임차인 우위의 시장에서 집주인 우위의 시장으로 완전히 시장 자체가 판이 바뀌었습니다. 자, 뉴스 헤드라인인데요. 슈퍼갑 집주인, 이제 집주인의 갑질이지 어떻게 보면. 자, 90년대생 신혼부부만 받는다. 자, 이 전세난에요 세입자의 협상 영향력이 약화됐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두 배, 그러니까 뉴스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있는 세입자가 있을 땐 몰랐는데 세입자가 집을 다 빼고 나니까 집안에 곰팡이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곰팡이를 좀 수리해 줄 수 없냐라고 물어보니 집주인이 감히 나한테 곰팡이를 수리해달라고 그런다고? 야, 그럴 거면 나가. 전세 계약하지 말고 나가도 되니까 우리는 세입자 많아. 지금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도배, 입주 조건까지 집주인이 완전히 우위의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생 신혼부부만 받는다라는 내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차인들을 받는데 계약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면접을 통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뭐니 해도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글쎄 이 공급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물건 장체가 이제 뚝 끊겨버린 상황이고,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수 자체가, 이 심리적인 지수 자체가 3년 동안 만에 지금 최고치, 역대 최고치의 지수를 보이고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요,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의 폭만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과 공급 정책이 이게 잘한 정책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정책이 시장의 방향성과 완전 어긋난 잘못된 정책인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사실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시그널만 보면 사실 지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정책에 오류가 있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간이 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글쎄 얼마나 더 지나가야지 이 정책이 잘된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역시 정책을 만든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집주인과 임차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빌라 거래량도 2022년 이후에 지금 최대치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러 가는데, 자, 이 정도 금액으로는 내가 아파트 안 사고 빌라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다 하다 못해서 이제 빌라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한 5억, 6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 한 10억 정도를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해도 이 10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래도 서울에 입지가 괜찮은 역세권이라든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 못 삽니다. 경기도 외곽 정도를 나가야지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5, 6억 정도를 모으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든데 여기다 10억 정도의 대출을 더 받는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청년층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투자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3, 40대들이 대거 빌라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024년도에요. 1차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빌라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시장이 완전히 죽어있던 시장이에요. 전세 사기를 필두로 전세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빌라의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2024년도에 빌라 상승이 1차 상승이 되고 2025년도에 2차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오르는 폭이요. 거래량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 상승 자체가 실로 엄청납니다.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빌라 거래량이 거의 한 70% 이상 거래량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매매 가격은 한 200% 이상 상승한 거니까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이제 상반기 지났는데 벌써 3차 상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과연 얼마까지 갈 거고 2027년과 2028년의 빌라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상 뭐 이야기 하나만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 빌라도 아파트랑 같습니다. 아파트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만 오르고 전세 시장이 불장이잖아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집이 남아도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게 이어진 한강벨트라든가 아니면 인기가 있는 지역들 중에 동부권이라든가 서남권, 서부권이라든가 동남권 지역에 있는 꼭 한강벨트가 아니어도 입지가 좋거나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거나 GTX가 개통될 예정이거나 신안산성 같은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의 인기들이 높습니다. 또 그런 지역이 재개발까지 된다고 하면 더욱더 인기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주거 형태보다는 입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내가 한 7억이 있다면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했겠지만 지금 7억이 있다면 주택의 형태, 아파트보다는 뭘 선택한다? 빌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 가격이 여러분들 뭐 빌라 투자라든가 혹시 실거주로 생각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강벨트 같은 지역이라든가 서울의 마용성이라든가 동작구라든가 영등포구 같은 지역 혹은 청량리 같은 지역 이런 지역들 가보시면 지금 조금만 재개발 이슈가 있어도 웬만한 아파트 가격보다 빌라 가격이 더 비싸고요. 재개발 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빌라 가격조차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다? 입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분양가가 지금 30억 시대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노량진과 흑석동의 아파트 분양가를 보고 자, 이 결과치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량진과 흑석동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가가요 27억에서 최고 비싼 게 29억 7천인가 할 거예요.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84 기준 9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최고 78대 1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채를 사기 위해서 78명이 모인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1순위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대출을 10원도 안 해주는데, 물론 10원도 안 해준다는 표현은 좀 틀리죠. 2억 정도밖에 안 해주는데, 30억짜리 대출 2억 받고 현금 28억 있는 사람들이 자, 한 채 사는데 78명이나 몰렸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경쟁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경쟁률은 결국 시세로 형성됩니다. 이 아파트를 30억에 분양받은 사람이요. 향후에 입주를 한 이후에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나서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까요? 그렇죠. 저 같으면 적어도 40억 이하로는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량진과 흑석동은 아파트 시세가 40억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빌라를 샀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4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억짜리 빌라를 샀는데 이게 40억짜리가 된다고 하면 이 안에서 35억만큼의 향후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에 선점, 먼저 들어가서 투자하는 수요가 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개발이 구역 지정이라든가 조합 설립 단계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초기 재개발인 지역에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수요가 많잖아요. 그것도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자, 그러면서 빌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역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은 아파트냐 빌라냐 단독 다가구냐 이걸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 뭘 따진다? 입지를 따지는 시대고 그리고 선점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재 빌라 시장이다. 자, 이번에 입주 물량을 한번 보면요. 입주 물량이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자, 첫 번째 이쪽은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의 입주 물량을 한번 보면요. 지금 2026년이고, 그죠? 2026년에는 지금 물량이 얼마나 부족한 거냐면요. 원래 필요한 물량이 6만 2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은 해마다 한 6만 가구 정도가 필요한 물량이 공급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시장이 유지가 되는데, 올해 2만 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부족한 물량은 4만 가구 정도입니다. 2027년에는요, 한 5만 가구 정도가 부족합니다. 2028년에도 약 5만 가구 정도가 부족하고요. 2029년에도 약 5만 가구 정도가 부족합니다. 2030년에는 6만 가구가 부족하니까 이걸 다 더하면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시의 부족한 물량이 얼마냐? 25만 가구입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잖아요. 25만 가구.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 빌라 보겠습니다. 자, 빌라는 왜 중요할까요?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빌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빌라라는 친구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도요, 2021년 대비 2025년 보시는 것처럼 공급 물량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올렸잖아요. 정부가 11만 호 빌라를 공급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따 위에다 올라갈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달아주신 내용이거든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서울시 빌라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건설업자들한테 빌라 공급을 하라고 많은 혜택을 줘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수요가 없을까요? 지금 투자자들만 사실상 삽니다. 어떤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빌라들 중에서 주택수 산정 제외 요건을 갖춘 빌라들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빌라는 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양극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좀 더 작게 짓습니다. 왜 넓게 안 지을까요? 어차피 투자용 물건이기 때문에 빌라를 뭐 투룸, 쓰리룸, 포룸 이렇게 넓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필요한 건 뭐죠? 투자용 빌라가 아니라 실거주용 빌라입니다. 그러면 이 실거주용 빌라들을 투자자들이 사서 임대차 시장에 내놓게 되면 사실상 이제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면서 투자자들이 아주 작은 빌라만 선호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투자금이 작은 거. 그러니까 대지분이랑 상관없이 결국에는 입주권만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쟁취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소형 빌라만 계속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의 사이즈가 커지면 투자금이 커지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많이 만들려고 하면 비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얘기가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이 빌라 공급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서민주택 시장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 앞서 서울의 공급 물량만 놓고 보면 25만 가구가 공급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적 증감률이니까 멸실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6년에는요, 올해는 서울에 주택이 몇 세대가 멸실되냐면 13,000가구가 멸실이 됩니다.
엄청나죠. 자, 2027년에는 3만 가구, 2028년에는 4만 가구, 2029년에는 6만 가구입니다. 2030년에는 9만 가구입니다. 2031년에 12만 6천 가구가 멸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멸실 가구 얘기하는 겁니다. 2032년에는 9만 2천 가구고요. 2033년에는 2만 9천 가구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올해 서울에 4만 가구가 순수 부족분이 4만 가구인데요. 멸실 물량이 13,000 가구니까 여기다 13,000 가구를 더해버리면 올해는 사실 5만 3천 가구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이 전체적인 누적으로 따지면 순 증감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냐? 2023년에 5만 5천 가구부터 순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31년에 12만 6천 호 정도가 누적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이 누적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파트가 많을까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을까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정비 사업의 7, 80%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멸실량보다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멸실 물량이 거의 대부분 빌라와 단독 다가구에서 멸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서민주택에 대한 희소성은 높아질 거고 빌라의 가치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 실거주도 해야지 되지만 이 친구로 아파트까지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가치 상승분이 엄청나게 높게 시장에 파급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장인뉴타운이 4, 5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이 1, 2억밖에 안 했는데 지금 한 5, 6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이 계속 4배, 3배, 5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한강벨트 마찬가지입니다. 4, 5년 전에는 프리미엄이 한 3, 4억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강벨트는 얘기가 틀려지죠. 3, 4억에서 15억, 20억까지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5배, 6배씩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투자하는 것만큼 사실상 이 재개발 시장은 이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1년, 1년 늦어질수록 투자금은 1억대에서 5억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거주든 투자든 이 재개발 빌라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은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시 주택 종류별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2021년 기준을 보면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죠. 63.5%입니다. 그리고 빌라는 14.8%, 그리고 단독주택이 20.6%입니다. 얘가 2021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6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첫 번째,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멸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장인 뉴타운도 이제 멸실을 했네요. 세 번째, 청량리의 용두동이라든가 용답동 지역, 그러니까 청량리 지역도 멸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멸실을 했을까요? 한남뉴타운이 멸실을 했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만 봅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장이동, 청량리, 한남뉴타운 멸실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대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단독주택 20.6%가 아니고 빌라도 14.8%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물량은 더 적을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이 아파트의 숫자를 63%에서 한 75%에서 80%까지 끌어올리려면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 친구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다세대 주택은 계속해서 소멸이 될 거고 멸실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파트의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거나 혹시 서민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 다가구 빌라의 물량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이 앞으로 더 귀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합니다. 이 65%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다? 재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재건축이 안 되는 이 90%가 정도 되는 아파트의 가치가 향후에 높아질 것인지, 무조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단독주택과 빌라의 가치가 높아질 것인지는 글쎄, 이건 꼭 제가 무엇이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 안 해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향후 5년간 서울 정비사업 멸실 및 이주 수요를 보면 이 철거 및 멸실이 될 예정 주택이요. 22만 1,000호입니다. 그리고 순누적 증감률이 12만 6천호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22만 1,000호가 멸실이 된다는 것은 이 22만 1,000호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빌라가 될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22만 1,000호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인들은 이걸 부셔갖고 이 멸실이 되는 거니까 이 주인들은 앞으로 뭘로 바뀌냐? 아파트 주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서울시 지금 평균 중상위급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30억이니까
시세는 한 40억 갈 거고요. 그러니까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가가 보통 16억에서 이제 19억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20억에서 25억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무리 못난 빌라를 하나 사더라도요, 이 중간 가격이 40억에서 25억의 중간 가격인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 안에 들어오셔야지 된다. 22만 명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래서 서울에서 입지가 꽤 좋은 곳에 우리가 돈을 벌어갖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내가 돈 있으면 아파트 한 채 툭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도 아니고 분양가가 30억이나 될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강북 지역에, 그것도 인기가 그렇게 있지도 않은 지역의 분양가가 16억, 17억, 18억, 19억씩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분양가가 시세가 되고 그 시세를 전 국민이 인정하는 범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빌라의 가치, 단독주택의 가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제가 꼭 관심을 가지셔라. 더 늦기 전에 빨리 구입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돈 많으신 분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각자 알아서 먹고 사니까. 그런데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과 삶 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4, 5년 전부터 노량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노량진 뉴타운 바깥에 있는 지역들, 그렇죠? 존치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 한 1억이면 투자가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1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지역이 지금 뭐예요? 신속통합이다 모아타운으로 다 지정이 됐잖아요. 뭐 자양동 같은 데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양 4동부터 자양 1, 2, 3동까지 이 지역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현장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지역입니다. 서울역 주변도 마찬가지죠. 서울역 주변도 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해드린 이 회원동이라는 지역이 드디어 신속통합 정비 사업으로 곧 지구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연번동에서 걷고 있거든요. 뭐 청량리 일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잠실일 때도 얘기할 거 없습니다. 종로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 이런 지역들도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언급한 지역들이거든요. 작게는 1억대부터 많게는 4, 5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정보와 그리고 현장 영상을 저희가 수시로 업로드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을 저희 채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 시켜요. 저희 채널에 있는 과거 4, 5년 전부터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저희가 진행했던 모든 지역들이 거의 90%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신속통합으로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6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1, 2억 투자하신 분들 계시고 3, 4억 투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기간에 따른 투자 금액은 물론 다르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서울에 번듯하게 30억대, 40억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 1년 지금 매매 전세 월세 다 같이 드리는 트리플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수십만 채 주택이 부족한 것은 이거 뭐 어떻게 당연한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자, 이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올려주면서 집주인들한테 대항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집이지만 향후에 이 집에 대한 가치가 빛나서 아파트로 발전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을 하나 구입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억대부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1억대는 한강변은 아닙니다만 한강변 인접 지역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에서 정말 돈이 되는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요, 세미나를 통해서 1억대부터 3억대까지 투자 지역에 대한, 그리고 내 집 마련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급지별로 약간 투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투자 금액에 맞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 드릴 겁니다.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에 웬만한 지역에 있는 빌라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지역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싼 빌라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차, 2차, 3차 상승에 의해서 4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빌라 시장입니다. 더 늦기 전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